좋아요, 구독! 3월 14일 개봉한 작품이고요. VOD로 출시를 해서 VOD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포스터만 봤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포스터만 보면은 조닉, 노바디를 이은 액션물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디를 한 거죠. 자, 조닉 포스터 한번 볼까요? 자, 조닉 포스터 보시면은 권총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거를 노바디가 주먹으로 날라오는 걸로 바꿨죠. 자, 그리고 노보케인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샌디에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부지점장 네이선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이선 케인이에요. 네이트라고 불리기도 해요. 셰리라는 여자 직원이 있는데 그 여자 직원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오, 저 여자 괜찮은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케인은 커피를 막 따르고 있는데 셰리가 이렇게 툭 건드리게 되면서 뜨거운 커피를 자신의 팔에 몽땅 쏟게 됩니다. 그래서 막 화상을 입어요. 근데 얘는 아무렇지 않거든. 자, 미안한 마음에 식사 대접을 권했고 케인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데이트 날 이 먹지 않는 케인에게서 셰리는 파이를 권하게 되는데 케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게 돼요. 나는 파이를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CIPA라는 선천적 무통각증 및 무한증이라는 이 병을 앓고 있어서 이 질환이 있어서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야. 고통을 못 느껴가지고 평균 나이 25세에 거의 다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왜 죽냐? 혹시나 뭘 씹다가 혀를 씹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도 있어서 음식을 갈아서만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셰리가 그래도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해가지고 파이를 권해서 난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어쨌든 케인은 먹자마자 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둘은 이렇게 비밀 이야기를 꺼내면서 급속하게 친해졌고 셰리와 아주 멋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케인은 달라진 거야.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달라진 케인은 셰리에게 이제 고맙다고 전하려고 가는 거야. 뚜벅뚜벅.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은행 강도가 들이칩니다. 이 은행 강도가 돈을 훔치고 사람도 죽이고 셰리를 인질로 삼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고 어떡해. 정신을 차린 케인은 여자친구 썸녀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자 그들을 쫓기 시작하는데 과연 케인은 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노보케인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댄 버크, 로버트 올슨이라는 감독입니다. 댄 버크와 로버트 올슨은 한 팀이에요. 연출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각본팀, 연출팀 이게 유행인가 봐요. 헐리우드에서. 하긴 감독 혼자서 하기에는 영화가 쉽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연출팀이 이제 맡았고요. 한국에 알려진 작품은 별로 없고요. 필모를 보니까 뭔가 잔혹하거나 잔혹 스릴러 이런 유혈랑자한 작품을 주로 만드는 감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본은 라스 제이컵슨이 맡았는데요. 프로듀서 겸 각본가인데 주로 B급 공포 영화를 제작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필모가 저희가 알만한 작품은 없어요. 자, 출연은 잭 퀘이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이분이 잭 퀘이드예요. 그렇게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필모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나왔냐면요. 헝거게임 시리즈, 그리고 로건 럭키, 램페이지, 스크림, 이거 이제 리부트한 거죠. 그리고 오펜하이머, 최근 개봉작인 컴패니언, 요런 작품에 출연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몰랐네. 아이고, 이 배우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의 자제분이에요. 누구냐면은 엄마가 맥라이언. 맥라이언. 엄마가 맥라이언이래. 와. 아빠가 데니스 퀘이드라는 분입니다. 데니스 퀘이드가 누구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서브스턴스, 그 서브스턴스에서 방송사 사장, 그 아들입니다. 서브스턴스에서 나오는 그 방송사 사장 있잖아요. 그 먹을 때 갈갈스럽게 먹고. 예, 하비요. 네, 하비. 하비가 맥라이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나도 몰랐어. 자, 러닝타임은 110분이고요. 1시간 49분 31초입니다. 자, 구성은 은행을 털리고 쫓아가는 것까지 31분, 이게 전반부고요. 추격을 하는 이야기가 54분간 펼쳐지고요. 이게 중반부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엔딩이 16분, 그래서 후반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도입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31분이나 걸려요. 그리고 포스터만 봤을 때 코미디라고 생각하셨다가 전반부 내내 코미디가 안 나와서 이게 뭐지? 싶었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코미디가 별로 없고 코미디는 중반부 들어서야 나옵니다. 이게 포스터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코미디가 생각보다 없다.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추적극입니다. 영화 노보케인은 은행털이범에게 인질로 잡힌 여자친구 셰리를 구하기 위해 케인이 나서는 추적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라고 느꼈던 선천성 무통각증을 셰리로 인해서 전면으로 드러내면서 평범했던 인물에서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영화적인 설정을 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좀 평범한데 이런 무통각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히어로 같은 액션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액션 영화로서의 기능을 하는데요. 다른 히어로 영화들처럼 격투를 막 구사한다거나 마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무통각증의 신체를 활용해서 액션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튀김기는 되게 뜨겁잖아요. 막 200도가 넘어가는데 이 튀김기 안에 있는 총을 꺼낸다든가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유리를 주먹에 박아서, 그러니까 유리를 딱 깨. 그런 다음에 주먹을 막 유리를 내쳐. 그럼 여기에 박힐 거 아니야, 유리로. 그럼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작품의 메시지는 거의 초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이라는 이제 대출 받는 남자가 나오게 되는데 부지점장에게 상담을 받는 도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케인이 그런 말 합니다. 50년을 함께한 부인을 잃은 마음이 어떨지 하면서 위로의 마음을 건네거든요. 이 남자가, 이 얼이라는 남자가 그 5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잃은 거야. 그리고 가게도 잘 안 돼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온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건네는 거야. 50년간 함께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얼이 그런 대답을 하게 되죠. 같이 있던 기간은 안 중요해. 50년이란 세월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당장 지금 내가 아내와 없다는 거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듣게 되고 셰리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는 걸로 봐서는 사랑을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지금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저거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해. 할 수 있어. 뭔가 그런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후반부에 보면은 셰리가 오빠에게서 이제 배신, 돌아서게 되는데 같은 혈육,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라도 관계가 뒤틀리는 순간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같이 살았는데 배신했어.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선택했어. 같이 해온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닮은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도 얘기를 했던 노바디와 비슷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적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이 훔쳐졌고 그거를 되찾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흡사하고, 그리고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이 문신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문신 시퀀스가 있어. 문신 시퀀스도 나오고 나홀로 집의 시퀀스도 존재하는데 노바디와 노보케인이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터부터 캐릭터 내용까지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니까요. 노보케인 재밌게 보셨던 분들 노바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영화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어떻게 봤냐.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은 좀 요상한 느낌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은 두드러지는데 어떤 부분은 또 많이 별로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재밌어 하는 건지 재미없어 하는 건지 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진짜 무통증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어.
노보케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 노보케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코미디가 아예 없습니다. B급 혹은 저예산 영화의 퀄리티처럼 느껴졌고요. 포스터와는 다르게 정극의 느낌을 내고 있어요. 초반 자체가. 딱 보면은 이거 완전 팝콘 무비 B급 저퀄리티 영화인데 거기다가 코미디도 없네. 이거 완전 사기네. 뭔가 이런 실망감을 들게 해요. 각본도 배우 연기도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뭔가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케인과 셰리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그냥 드라마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장면에 딱 꽂혔는데요. 경찰이 이 네이트를 공범이라고 오해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대화를 보면요. 케인이 그럽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평생 기다린 기분을 당신은 아십니까? 모든 걸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진심으로 셰리를 구하고 싶은 이 대사가 뭔가 찐으로 느껴졌거든요. 연기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전까지 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영화였는데 이 대사를 기점으로 조금씩 호감이 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배우의 연기, 각본 여기가 상당히 잘 됐다. 그러면서 뭔가 재밌어지는 그런 기점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진심이 느껴졌던 작품이었다. 자, 두 번째, 잔인함. 사실 이런 팝콘 무비에는 후킹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작품은 중후반에 가서야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잔인함입니다. 초반에는 생각보다 많은 희생을 보여서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을 몰살한다든가 지점장을 쏴서 죽인다든가 후반부에는 응급구조대마저도 몰살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포스터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단 말이야. 이쯤에서 그만두겠지가 없어서 되게 거침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건 감독들의 성향이 그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유혈낭자한 작품들을 많이 만든 걸로 보아서 이런 작품에 특화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뼈를 드러내는 극단의 잔인함을 보여주면서 B급 영화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고어물이에요. 이런 잔인성이 밋밋했던 전반부를 가려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나홀로즈베. 자, 제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극 중에서도 언급하지만 부비 트랩으로 가득한 집 한 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 혼자 나홀로즈베를 찍는데요. 이런 상황이 B급스러운 재미를 주고 있어요. 또 여기에 추가해서 빌런이 주인공을 고문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가장 웃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미디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잘못한 것이 일단 포스터였어요. 포스터. 패러디하는 것까진 좋았어. 근데 너무 코믹스럽잖아 이게. 포스터에서 나 B급 코미디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웃기지 않습니다. 무통각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상황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웃긴 거지 대사나 연기로 재미를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도둑이 이 화상을 딱 입어버리니까 이 주인공이 딱 한마디 합니다. 찬물에 넣으라고. 손을 찬물에 넣으라고 조언을 해요. 그리고 밀가루 봉지로 딱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혹시 글루텐 알러지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이게 농담이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쉐리가 납치가 됐고, 은행 돈도 없어졌고, 사람이 막 죽어나갔는데, 웃긴답시고, 이 주인공이 착하답시고, 농담 던지는 이 모습에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빌런을 막 팹니다. 다 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나갈 때, 손소독제를 딱 바르고 나가요. 이걸 개그라고 하고 있어요. 상황은 마무리해야 되겠고 코미디는 해야겠어서 뭐 이런 선택을 한 모양인데 너무 수준 이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노보케인은 왜 요상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영화판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작품은 해오고 있지만 그렇게 막 성공한 작품은 없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계속 감독을 할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감독들이 자신의 특성과 소재, 각본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면서 포텐을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 뭔가 색다른 걸 해봤는데 갑자기 포텐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난 이걸 꾸준함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감독과 각본가는 그렇게까지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감독 각본가예요. 다만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를 꾸준히 찍으면서 이 분야의 실력을 쌓은 감독과 공포 영화를 꾸준하게 제작하던 각본가가 존윅 같은 대중에게 먹히는 플롯과 시나리오 그리고 장르를 만나게 되면서 특유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요. 그 극한의 잔인함과 무통각증이라는 소재가 일종의 먹히는 플롯을 만나게 되면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원래는 잘 안 되던 감독들인데 이게 조합이 좋은 거지. 감독과 각본가의 조합이 좋았고 장르, 소재 모두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예로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성보다 자기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가끔 아이돌 음악을 만들거든요. 그때 평상시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들을, 그러니까 오묘한 음악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윤상 씨가 만들었던 아추 같은 경우. 예. 뭔가 분위기가 이거는 평상시에 아이돌들이 부르는 음악 같지가 않은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윤상이 만든 거지. 또 김영석이 만들었던 뭐 야야야라든지 킬러라든지 이런 음악들. 그래서 분명 그렇게 완성도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을 충분히 즐겁게 해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묘했다. 재밌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재미없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오묘한 영화였다.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좀 그래도 팝콘 영화로서 즐기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